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대장 TV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 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가 좀 고민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우리 장대장 TV의 구독자분 중에 본인이 잘생겨서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오늘 아주 30대의 젊은 신혼부부인데 아이 때문에 혼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분의 고민 상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살이신데 그 일산의 후곡마을 12단지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한 26년 차 28평에 지금 살고 계세요? 네. 본인 소유예요? 네, 실수. 아니 34살에 본인 아파트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언제 몇 년도에 사셨어요? 2016년도에 얼마 주고 그때 당시에? 2억 4천 주고 샀습니다. 2억 4천. 네. 그래서 대출 얼마 정도 받았어요? 1억 5천 받고. 대출 1억 네. 5천. 여기 보니까 최근 거래된 게 2020년 4월 달인데 네 건이 거래되는데 1층이 이제 2억 5천 9백에서 높게 거래된 게 최근에 2억 8천 250. 3층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뭐 높게는 거래는 됐네. 뭐 그래봐야 몇백 차이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곡소사상. 대곡소사상. 예. 그러면은 전략을 여러 가지 세울 때 첫 번째로는 상기 신도시를 준비를 할 것이냐.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팔고 전세에 살다가 여기를 노릴 것이냐. 여기 안 되면 떨어진다면 다시 사도 되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요. 취득세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 1.1%밖에 안 되니까 6억 이하는. 근데 반대로 상기 신도시가 생겼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팔지 말아요.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떨어지겠죠.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여기 좀 오르겠구나 해서 사니까 심리적으로 잠깐 좀 그 올라가는 게 있고 여기가 원래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묶이기 전에도 사실은 일기 신도시 중에 가장 안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분당이나 뭐 이런 중동이나 이런 경기 남부는 많이 올랐어. 네.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 안양의 뭐 평촌이나 이런 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로 많이 안 올랐던 이유는 경기 남부는 직장 수요가 많은 쪽에 가까워요. 네. 강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대부분 아마 상암동, DMC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많은 지역, 이 뭐 대단지로 많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점점 아파트도 이제 30년 차 가까이 이제 가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또 조정 대상 지역 조금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을 돼서 이제 그때는 아예 이제 떨어졌다가 해제시켜 주니까 조금 이제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대출이 더 되냐 안 되냐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 더 안 되고 하니까 풀어주니까 대출이 조금 더 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를 또 뭐 안 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경기 남부나 이런 쪽은 계속 불이 타다 보니까 수원 쪽도 많이 막 비싸지고 거기도 뭐 GTX 들어선다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왕시나 이런 쪽도 많이 불 붙다가 또 거기서 인천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막 안 오르던 아파트들이 그때 이제 막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래서 이제 그 비규제 지역,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비규제 지역인데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도 분양권 전매는 이제 입주때까지 못 하게 하고 이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 아마 여기
여기에 세입자들은 다 여기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전세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전세로 보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세를 주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러면은 전세가 거의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탄탄해야 이게 매매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전세가가 빠지면은 당연히 여기는 집값이 사실은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르겠어요.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직장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신도시 안에다가 뭐 지금 그 베드타운 안 만들기 위해서 다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계획은 있긴 한데 그게 주택이야 짓는 거야 짓겠지만 거기 안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 활성화돼서 직장 수요가 많아서 주변에 집값을 막 끌어올리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여기 옆에 뭐 오능지구라든지 삼성지구 지축에서 구파발 은평뉴타운까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체가 집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래서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가 GTX 라인으로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대부분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 이제 대곡역 여기가 이제 여기 서절역에서 연결되는 이제 고양시청까지 이게 이제 여기 창릉 신도시 지나서 아마 여기 대곡역까지 연결은 시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쨌든 창릉 신도시를 주변한 여기, 그 다음에 GTX 여기 킨텍스, 그 다음에 여기 파주 위에. 이 파주도 여기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10년 된 아파트들하고 최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지금 보면 파주 같은 경우도 여기 푸르지오 같은 게 한 30평대가 6억 가요. 이런 데가. 근데 여기는 조금 내려오면은 이런 아파트들 지금 보면은 뭐 5년에서 뭐 한 7, 8년? 5, 6년 뭐 이런 아파트들은 벌써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 여기는 뭐 3억대 중후반 뭐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나중에 창릉 신도시 안에서도 역에서 가깝냐 뭐 호수 가깝냐 해서 또 가격이 많이 똑같은 가격이 달라질 텐데 일산 여기 구도심이 올라간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이제 소국대사선이나 이런 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요. 개통되는 좀 시점에 팔면 어떨까? 왜냐면 그 라인 자체가 이 GTX 라인도 아니고 서울로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전철 라인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 개통이 된다고. 근데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오른 가격에 매수자 입장에서 살 수가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그때쯤이면 조금은 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2천 지금 800대면은 3억 정도로 받으면은 저는 이게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쯤에 매도를 일단은 해놓고 가점도 지금 당연히 유주택자고 하니까 가점 자체도 많이 낮아요. 몇 점이나 될까요? 15점? 15점. 우리 방송해놓은 영상을 보면 여기 주변에 이제 오능이나 삼성이나 분양했던 데 가점을 분석한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20점대부터 70점대까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뭐냐면 20점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하면 여기도 이제 몰라. 38,000 가구인데 38,000 가구니까 이건 있어요. 보세요. 삼기 신도시가 지금 18만 가구 뭐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 한 30만 가구 공급하거든요. 공급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좀 많은. 많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검단이 2기 신도시인데 검단도 지금 아직 1단계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여기 7만 5천 가구거든요. 지금 일단 한 15,000 가구인가 얼마밖에 진행 안 됐어요. 그럼 여기도 7만 5천 가구. 김포 한강 신도시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알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도 경전철 연결했잖아요. 김포공항까지 가면 5호선, 9호선이 있는데도 여기 보시면 여기 공항까지 지금 여기서 5호선, 9호선을 탈 수 있잖아요. 5호선, 9호선 노선 좋잖아요. 근데 여기 연결됐는데도 안 올라. 뭐 대곡 소사선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제가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여기 새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급 자체가 많은 거야. 새 아파트 중에서도 공급이 많은 거야. 하물며 38,000 가구가 동시에 이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대곡 소사선이 들어서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뭐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그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동감이 가나요? 공감이? 지금 제가 비교를 들어드리는 게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생각하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팔 준비는 해야 된다. 예. 팔 준비를 해서 계속 가격을 주시를 하면서 부동산 좀 이렇게 친하게 몇 군데 해놓고 그 중에서 괜찮은 부동산 좀 친하게 해놓고 팔 준비는 해야 되고 가점이 20점대로 여기 삼성이나 오농이 우리 조사해 보니까 있다. 20점에서 70점이라는 거는 수요층이 탄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탄탄하면 서울은요 60점에서 80까지예요. 이게 좁잖아요. 다 높으면서 좁잖아요. 이건 수요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 확신은 없지만 공급이 전반적으로 많아지면 조금은 가망성이 있지 않나. 안 되더라도 다시 여기 사더라도 손해 볼 건 없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신도시도 양극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점이 낮다 보니까 만약에 그 몰리는 시범단지라든지 좀 힘들 거고 아마 외곽 쪽으로 빠질 텐데 그런 것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여기보다는 그래도 양극화가 되더라도 여기 안에서 떨어진 지역이 낫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가 동탄이나 이런 데 보면 시범단지가 11억가예요. 30평대가. 좀 먼 지역은 5억대도 있어요. 벌써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5억대가 손해본 거야? 손해본 게 아니에요. 올랐잖아, 이 사람도. 많이 오르냐 덜 오르냐 차이지 내가 그 청약한 거에 분양가에서 떨어진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건 마이너스 피 붙은 거지. 근데 그게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마이너스 피도 붙어요. 신도시도.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뭘 보냐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거는 뭐냐면 신도시라는 거는 정부가 어쨌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적어도 분양가가 좀 다소 높은 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양받은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양받은 금액보다는 올라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양극화가 되더라도 조금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들어가는 게 낫다. 거기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이나 가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월세를 들어가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입장으로는 좀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게 잘 안 되지 잘안 않으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집이 없어지고 월세살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따지면 되죠. 자, 그러면은 월세 내는 그 금액이 맞냐? 서울 사놓은 집이 더 올라가는 게 낫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야 되지. 근데 사실은 내 돈이 없는 상황에서 100% 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하는 것처럼 진짜 월세 살면서 투자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 투자는. 예. 그렇게 하는 분도 꽤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권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 대부분 6년 동안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 주춤하잖아요. 6년 동안.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도 서울 마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2017년에 팔고 전세로 저 경기도로 온 거예요. 잠이 안 오신다 그러면. 근데 그때 반대로 그때 막 두채 셋째 사놓으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가가 됐잖아요. 그 여기 들어가실 때 2억 4천에 들어가셨는데 2016년에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등촌동 있죠, 강서구에. 비슷한 시기에 2억 4, 5천 했죠. 그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최근에 4억 6천 5백. 근데 그 지금 사고 있는 2억 8천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게 이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집보다 한 대충 지금 실거래가만 봐도 1억 8천 차이 나잖아요. 1억 8천이면 본인 자산이 지금 2배가 되는 거고 2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이 바쁘다고 부동산 공부를 안 해. 그럼 뭐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 아니 부동산을 자꾸 투기 하는데 얼마나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리스크를 안고 투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잘못하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내 집 하나 있다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격차는 나는 거야. 내가 얘기한 거는 그 아파트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 본인이 집을 둘 중에 하나를 봤는데 일산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내 형편을 만드는데 그냥 무조건 소유권 이전해서 산다? 그거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50점은 대충 줄 수는 있겠고, 오히려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아예 안 오르거나 그래도 한 4천만 원, 4, 5천만 원 지금 올랐으니까 그래도 뭐 아예 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현실적인 거 보여드리는 거 수치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게 바로 이 많이 오르는 지역과 이게 차이인 거야, 안 오르는 지역하고. 대표님이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일단은 지역이 중요하고 그 지역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있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자리 쫓아서 지금 거기 사시는 것도 일자리 가까우니까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에 수요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그 두 번째로는 거기랑 얼마나 가까운 지역이냐. 교통 요건이 좋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지역 안에서는 일단은 대단지냐 세대수가 많냐 적냐가 또 갈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도 아파트도 브랜드가 좀 중요하잖아요. 일반 일군 건설사에 짓는 브랜드가 그래도 더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거기 안에서도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깝냐, 뭐 중고등학교 내지는 같은 비슷한 지역인데 초등학교 어디 배정이 되냐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비슷한 입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나요. 많이 나죠. 예. 그다음에 뭐 주변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스타필드 뭐 이런 거 뭐 편의시설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가까이 있으면 또 높아지는 거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대수가 작은데 거기서 또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지역 내지는 뭐 서울권에 웬만하면 올라갈 때는 대단지 위주로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대수 작은 거는 그 지역에서 나중에 쫓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세대수 작은 게 대부분 보면 그 전세라든지 갭이 더 낮아요.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사서 그 타이밍에 또 그 어떤 시세 차익이나 이게 수익을 많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아이랑 놀아주는. 아이 데리고 부동산 보러 가요. 아니 그냥 4살이면 이게 걸을 수 있죠. 뭐 손잡고 그냥 산책한다 그러면 애들이야 어디를 간든 엄마 아빠랑 다니면 재밌는 거지.
좋은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 아내 되신 분이랑 가족이 주말 되면 어느 맛집 검색 내가 가고 싶은 뭐 부동산 보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그 맛집을 찾아서 거기 보러 간 김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데이트지. 맛있는 거 먹고 부동산 구경하고 얼마나 좋은 취미예요. 저는 이제 쉬는 날 트레이닝복 입고 막 뛰어가요. 조깅 겸 가서 맛집도 또 한 번씩 먹고 막 지역마다 30년 된지 뭐 20년 된지 40년 된지 막 이런 데 가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맛은 있어. 좋은 취미 아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께서 의뢰인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유료 상담도 30분밖에 안 하는데 공짜 상담을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금 제가 투자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런 상담한 것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댓글 등을 보내주시면 또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상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반전 구독 안 누르고 뭔가 맞아 검사해야 되겠다. 야 이거 저기 뭐야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이거